자, 이번에는 기업 내부 데이터의 활용과 그리고 뭐 각 산업 분야의 데이터의 활용 등에 대해서 이제 볼 텐데요. 이제 첫 번째 기업 내부 데이터의 활용입니다. 자, 요 영역에서는 지금 여기 참고에 있는 내용들을 유심히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좀 맥락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우리 지난 시간에 데이터베이스 진화 과정에도 한번 살펴봤지만은 1980년대부터 데이터베이스가 본격적으로 처리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때의 그 시작은 이제 OLTP 환경, 시스템들도 온라인 트랜잭션 기반의 처리 시스템들이 이제 중심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에 맞물려 가지고 데이터 분석에 대한 니즈가 나오면서 데이터 마이닝 측면에서의 온랩 환경들도 적극적으로 활용이 됐던 시대가 1980년대고요. 자, 그럼 데이터라는 거는 이렇게 처리 기반이 만들어졌어. 그럼 시스템 측면에서는 어떤 시스템들이 활용되기 시작했냐라는 걸 2000년대부터 이제 고민하기 시작을 했던 거고, 기업들은 본격적으로 사용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럼 각 시스템들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ERP라고 하는 전사적 자원 시스템입니다.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플래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전 부분의 시스템을 통합하여 하나의 자원으로 관리함으로써 재무 및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관리 시스템이다. 즉, 여러분들 기업 돈 벌었어, 기업 돈 못 벌었어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 그 단어를 손익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이 손익을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 ERP다. 자, 두 번째는 커스터머 릴레이션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고객 관계 관리 시스템입니다. 자, 여러분들 콜센터 전화하시죠? 그럼 그 콜센터에 전화하신 여러분들에 대한 그 목소리와 이제 여러분들이 전한 의도들이 이런 고객 관리 시스템이 이제 다 관리가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요청한 내용들을 대응을 해주기도 하고, 또 요청 내용들을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제품을 혹은 마케팅을 하기도 하고 하게 되겠죠. 자, 그게 고객 관리 시스템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고객과 관련된 내부 자료를 분석 통합해서 고객 중심 자원을 극대화하고 고객 특성에 맞게 마케팅 활동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공급망 관리 시스템은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라고 표현을 해요. 제품이 생산이 됐어요. 그럼 고객한테 제품이 전달이 될 거잖아요. 그 체인에 대한 관리를 계획과 실행 측면에서 수행하는 시스템을 공급망 관리 시스템,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라고 한다. 다음은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라고 표현하는데요. 아까 분석했었잖아요. 이런 올랩 같은 것들. 자, 이런 것들을 좀 더 어떻게 해요? 쉽게 쓰는 거예요. 그럼 아까 손익분석, ERP에서 손익분석 한다라고 했었는데, 막 숫자로 막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시각화하고 좀 더 분석의 인사이트를 가져가게 하는 시스템이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다. 이거는 각 시스템별로 역할까지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그럼 각 산업 분야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뭐 제조라든지 금융, 뭐 의료, 등등 여러 산업군들이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ERP, CRM, SCM, BI 이런 것 다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금융 부분의 연대도 아주 오래전에 기출이긴 한데요. 그래서 1998년 IMF 이후부터 해가지고 이제 업무 프로세스 효율화에 대한 시스템 니즈가 강해졌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뭐 ERP라는 시스템도 당연히 활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 산재되어 있는 시스템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시도도 많이 했었어요. 그때 쓰는 솔루션이 EAI라는 솔루션입니다. 자, 2000년대 중반에는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 좀 분석에 대한 니즈가 더 강해졌고, 이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가지고 BI까지 연계해 가지고 활용하려는 니즈가 강해졌고, 자, 2020년대에 와서는 이걸 뛰어넘어 가지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인공지능이라든지 블록체인이라든지 또 뿐만 아니라 나의 어떤 특정 개인이 내가 동의를 해주면 어떤 기관에서 내 정보를 또 타 서비스 업체에다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좋은 서비스를 또 개발하겠죠? 그럼 나에게 다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마이데이터라든지, 자, 이런 서비스들이 이제 현재의 변화의 중심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마이데이터는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자, 혹시라도 마이데이터 나오면 아마 지문에 이런 내용들이 있을 거야. 자기정보 통제권, 자기정보 주체, 이런 단어들이 나올 거고요. 자, 블록체인은 뭐냐면은 방금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저장을 했잖아요. 자, 블록체인은 분산 원장이라는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한 정보를 여러 군데다 나눠서 저장을 해요. 이때 장점은 뭐냐? 조작을 하려면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정보를 다 조작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조작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투명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 기술이 되는 게 블록체인인 거고요. 자, 인공지능 하면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어떻게 돼요? 소프트웨어 혹은 기계가
인간의 행동, 행위를 모방해서 인간과 같은 사고를 할 수 있는 연산 소프트웨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통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CRM이라든지 공급망 관리 이런 시스템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여기에 KMS라는 용어하고 IoT라는 용어, 이걸 조금 정리를 해보면, 기업에는 수많은 지식과 정보들이 쌓이고 있어요. 자, 그것들을 어떻게 돼요? 한 군데 모아가지고 실시간으로 쉽게 검색할 수 있다면, 우리가 원하는 정보에 빨리 찾아갈 수가 있겠죠. 그걸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지식관리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인터넷 오브 싱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 여러분들 집에 가보시면 최근에 여러 가전제품들이 인터넷 환경하고 잘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앱 설치해가지고 밖에서도 외부에서도 여러분 집에 있는 가전제품들을 제어할 수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 모든 사물이 연결돼서 어떤 특정 서비스를 통해서 관리되고 그 관리된 정보들이 서로 또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그런 환경을 인터넷 오브 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유통 부분에도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이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회 기반 구조로서의 데이터베이스 활용, 여기도 뭐 마찬가지예요. 여러 영역들이 있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들 외에 몇 가지 시스템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종합물류 정보망이라는 거 있네요. 그래서 실시간 차량 추적이라든지 전자지도상의 운행 중 차량의 위치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해가지고 운송사라든지 화주에게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이제 종합물류 정보망. BAN이라고 하는 부가가치 통신망은 기본 통신망을 기반으로 여러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망이고요. 이때 이제 기능들을 제공을 해주거든요. 그때 정보 전송을 위한 보안, 메시지 형식 변환, 에러 검출, 이런 기능들을 제공해주는 통신망을 부가가치 통신망이라고 합니다. 자, 지리 쪽 해가지고는 국가지리정보체계라든지 원격 탐사, 전역 위치 결정 시스템, 이건 그냥 의미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EDI도 예전에 기출이 한번 됐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자, 우리가 어떤 물건을 이제 수출하거나 한다고 했었을 때, 그 수출하는 그 업체라든지 기관에다가 정보를 전송을 해야 될 거잖아요. 이때 표준화된 양식, 기업마다 다 다른 양식을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표준화된 양식을 통해 가지고 그 정보를 전송하는 시스템을 우리는 EDI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의료 쪽에도 이런 EDI를 쓰고, 아까 이제 수출입하는 영역에서도 EDI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자, 이것도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